지역 우리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까운 곳에 계시는 여기 녹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십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한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대통령님을 무척 좋아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대동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읍에서 온 남궁윤배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담천방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그거를 큰 버전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방이야. 토방청담. 그러니까 집 옛날 집 앞에서 토방에서 청담.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갑자기. 정읍의 1산업단지 내에 화력발전소가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의 가짜 서명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발전소를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설립 허가를 받은 게 어느 순간 폐기물, 처음에는 펄프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폐기물로 변경이 됐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지금 주민들은 되게 많이 불편을 겪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탄화된 뭐라고 SRF? SRP입니다. SRF.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조금 봐주시고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있다면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비슷한 김제 쪽 계신 분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희 정읍에서도 송전설로 관련해서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은 코스피가 뛰고 있는 건 남의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도 좀 편안한 삶을 일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시장님이 신경 써야 될 말씀하신 거예요. 주식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 개도 없다는데? 네. 자, 이게 좀 전에 얘기하는 송전선로 얘기는 어디로 가는 송전선로예요? 어디로 가는 송전선로를? 제가 알기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용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카메라 뒤에 있으셨던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다음에는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골 무주에서 사는 무주명산 오순덕입니다. 네, 무주에서. 네. 제안 드리기에 앞서 대통령께 두 가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무주형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응원을 말씀해 주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주 군민을 대표로 꼭 감사 인사 말씀드리라는 우리 무주 황인홍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다양합니다. 네. 사실 산골 무주에서는 오늘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산골 무주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안호영 의원님께서 새만금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새만금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고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저희 전북은 사실
희망의 도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 전국의 공무원 시험 중에 평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면 이상하겠죠. 전북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북에서는 이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북에 양질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렇게 기업이 내려와서 우리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히 새만금 중심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클러스터단이 조성되어서 우리 전북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주에 대한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주는 인구가 우리 신생아가 연간 50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50만 이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3만 이하인 이 도시, 이 군 단위에는 기본 소득을 이렇게 선정적으로 다 해주셔서 우리 무주 지역이 그다음에 인구 3만 이하인 이곳에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무주군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3년 동안은 최저임금을 좀 지급해 주셔서 우리 농업에 무주군의 이런 인구 3만인 지역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거는 무주군에서 해야지. 그걸 정부에서 하면 무주만 하고 딴 데는 안 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네, 이번에는 저 안쪽에 잠깐만요. 네. 그 혹시 군의원이세요? 아니야? 두 분도 어떤 사이예요? 아니 저는 지금 공무직 노조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옛날에 많이 쫓아다니시던 그분들이신가 보요. 네, 맞습니다. 네, 안에 검은색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한번 잠깐만 할게요. 그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주는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져 한두 개 더 있으면 됐을 뻔했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 제가 이제 야인일 때 가장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적합한 도시로 예를 든 데가 무주였어요. 아마 그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무주는 자연 경관이 참 좋다. 이제 무주는 그 무슨 산이더라?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무주 구천동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 전원생활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10군데 선정했는데 옆에 장수는 되고 무주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주는 자체 재원으로 80만 원인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대요. 이제 정부가 원래 40, 광역도가 30, 군이 30 이렇게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선정했으면 됐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이제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거고 지금은 이제 2년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하면 계속 하는 거지. 그게 뭐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년 후에 그 결론을 낼 텐데 영구적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를 할지 또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다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있을 때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데를 한번 해봤고 거기는 명확하게 인구 증가에다가 동네에 무슨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뭐 미용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어쨌든 그 자체 공동체가 생겨나더라 살아나더라 인구도 좀 늘어나더라 계속 줄을 들다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다가 이번에 10군데 한 지역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인구가 어쨌든 뭐 한 7%, 8%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지역은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을 만큼 늘었는데 그럼 그 늘어난 인구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옆 동네에서 왔냐? 옆 군에서. 근데 그것도 물론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대도시, 인근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 여기서 온 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덜쭉날쭉하긴 한데 그걸 보면 이게 지금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반응이 있다면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아니 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자녀가 셋인데 한 달에 75만 원씩 들어오니까 애들 학원비도 내고 뭐 좀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셋이니까 이제 부모까지 하니까 75만 원이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 전국의 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퍼주냐 또는 무슨 뭐라더라? 배급하냐? 이재명 배급충이냐?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지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군 단위의 예산은 1인당 보통 한 1인당 한 2천 몇백만 원씩이 되는데 그거를 18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그 무슨 군 살림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70% 지급하면은 30%를 내고 있는데 그래봤자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1인당 2천만 원, 2천 몇백만 원 중에 60만 원. 그걸 빼면 살림이 망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거 조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데에다가 길 만들고 저기 시멘트 길 걷어내고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죠. 그거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지역화표 줘서 동네에 쓰고 동네 가게도 살리고 동네 경제도 살리고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무주도 제가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해놨습니다. 뭐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